네, 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여행 토크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바티칸 뮤지엄을 투어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시스티나 성당, 그 컨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하죠. 그 성당을 보는 게 마지막인데 가기 전에 바로 앞에 보르지아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멘토 보르지아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야깃거리, 그쵸? 많은 이야깃거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보르자 아파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했던 이 아파트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사용했던 그런 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교황 알렉산드르 6세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스페인 발렌시아 태생으로 6살 때 아버지가 죽자 외가인 보르지아 가문에 입적을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르지아 아파트는 알렉산드르 6세의 외가 쪽 이름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보르지아 가문에 입적되자 이름은 로드리고 보르지아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1455년 스페인 태생 최초의 교황이 갈리스토 3세. 그쵸?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어떤 계보를 쭉 보면 대다수가 이태리 출신인데요. 로마 가톨릭이니까 스페인 교황이 딱 이렇게 탄생이 되죠. 최초의 스페인 태생 교황은 갈리스토 3세이고요. 또 로드리고의 외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오빠 그런 관계보다는 외갓집에 그쵸? 엄마의 그쵸? 뭐 먼 친척이 오빠뻘 되는 사촌 되는 그런 분이 외숙부가 된 거고요. 어했던 갈리스토 3세가 보르지아 가문이고 최초의 스페인 태생 교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르지아 아파트는 알렉산드르 6세가 탐욕과 겉모술수, 그쵸? 그리고 호색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쵸? 겉모술수와 또 뭐 호색, 타락한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곁다리 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6세가 보르지아 아파트랑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교황 율리오 2세 또한 보르지아 아파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교황 식스투스 4세 친족 추기경. 자, 교황 식스투스 4세 하면은 바티칸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생각나는 거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명수 닮은 분이 있었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피나코테카에 관려져 있었던. 자, 거기에 등장하는 친족 추기경 6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그러니까 교황 식스투스 4세도 뭐 이렇게 귀족 가문이나 명문가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족들을 자기 조카들 친족 추기경 6명이나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자, 교황 식스투스 4세 이후에 친족 추기경 6명이나 있었고 그때 그 그림에 보면 그쵸? 뭐 교황청 뭐 총사령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굉장히 다 차지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교황 식스투스 4세 이후에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징검다리식으로 좀 힘없는 인노첸시오 8세를 서임하고 교회 안에서 큰 영향을 행사했죠. 그러나 보르지아 추기경이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되자 관계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뭐 멸문지화를 했는지 파리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갈리스토 3세 최초의 스페인 출신의 교황 이후에 교황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갈리스토 3세 이후에 비오 2세, 바오로 2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도서관을 확장하거나 지금의 바티칸 도서관이 있게 만든 식스투스 4세. 그쵸? 그때 친족 추기경이 율리오 2세였는데 징검다리로 인노첸시오 8세를 세웠다고 했죠. 이분 이후에는 요 자리가 율리오 2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렉산드르 6세가 뭐 겉모술수도 강하고 뭐 추기경을 매수했는지 교황이 된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이쪽도 보면 갈리스토 3세 친족 추기경이었고요. 교황 율리오 2세도 교황 섹스투스 4세 또 친족, 조카 되는 조카 추기경이었죠. 자, 그래서 어떤 가문의 그 서로 세력이 강한, 그러나 섹스투스 4세 이후에는 이쪽 율리오 2세 가문이 잡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알렉산드리우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르지아, 또 얼마 이후에 다시 알렉산데르, 또 보르지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3년 뭐 예를 들어서 뭐 1455년에 갈리토 3세에서부터 1503년 비오 3세 그쳐까지는 뭐 한 50년? 50년 정도의 시간이 5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흐른 것이죠. 48년 정도. 자, 근데 1503년에 교황 비오 3세 26일 말에 선종하자 9월 달에 교황이 됐다가 26일 만에 선종하자 같은 해 10월에 드디어 교황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보르지아 아파트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와 관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뭐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그런 아파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두 교황과의 그 어떤 가문과 또 권력적인 암투가 있었던 거는 율리오 2세가 파리로 피신을 갈 정도로 뭐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율리오 2세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그래서 이 두 분, 율리오 2세의 관계는 이제 보르지아 아파트를 봉인했다는 거예요. 자, 보르지아 가문은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으며 악마의 도움을 받아 교황권을 탈취하였다. 그쵸? 섹스투스 4세 이후에 율리오 2세가 돼야 되는데, 그쵸? 중간에 보르지아 가문이 들어간다는 거를 탈취했다라고 하죠. 교황권을. 그리고 보르지아를 두 번 다시 언급하면 파문하겠다. 그쵸? 보르지아 가문 완전 멸문지화 시킨 것 같아요. 자, 율리오 2세에 의해 봉인된 보르지아 아파트는 개보수를 거쳐 쭉 봉인됐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쵸? 1889년, 약 300년이 훨씬 넘죠. 1503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그쵸?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300년이 넘는 동안 개보수를 하지 않고 봉인을 했었는데 1889년 거의 1900년에 가까웠을 때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고 또 1973년 그쵸 거의 완전 현대예요. 뭐 지금으로부터는 뭐 거의 50년 전이긴 하지만 현대죠. 교회와 현대 예술의 공감이라는 그쵸 교황 바오로 6세 제안. 자, 교황 바오로 6세. 자, Dialogue between Church and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가 동시대라는 거니까 현대를 얘기하죠. 어떤 현대 예술과, 그쵸, 교회, 또 종교와 아니면 믿음과 관련된 제안을 통해서 8,000여 점이 전시되는 공간으로 재탄생됐고, 그래서 이 봉인이 해제된 거죠. 1970년에 봉인이 해제되었다라는 거. 그때 등장하는 교황은 교황 바오로 6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먼트 보르지아는 영어로 보르지아 아파트먼트인데 이게 아파트먼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먼트는 뭐 집들이 집 하나 한 가구가 막 그 뭐 20층, 뭐 20몇 층, 30층까지 있는 걸 아파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 방이에요. 그래서 보르지아 아파트먼트는 6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Room of the Sibyls, the Room of the Creed, Room of the Liberal Arts, the Room of the Saint, the Room of the Mystery, Room of the Ponti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보르지아 아파트먼트라고 하고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보르지아 아파트먼트는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 위치로 가는데 자 보르지아 아파트먼트를 가기 전에 그쵸? 자 카펠라 디 우르바노 8세의 어떤 카펠라
카펠라는 경당이죠. 시스티나도 카펠라라고 하죠. 채플이라고 하는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요 방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야, 왜 보르자 빨리 안 나와? 그런데 꼭 하나가 있어서, 요 분은, 우르바노 8세는, 어머니가 잘 아시는 갈릴레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지도의 방을 지나서 직진을 하면 요 화살표가 시스타나 경당으로 가는 쪽인데, 좌회전을 하면은, 그쵸, 라파엘로의 방이 있고요. 그 방을 가기 전에 뭐 살라 소비에스키도 있고 뭐 임마쿨라타, 그쵸?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쵸? 방 요거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방,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시스타나 경당 내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좌회전하자라는 그 위치가 있죠. 그 여기 가면은 여기 보르자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보르자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이 카펠라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르바노 8세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등장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레오 하면 우르바노 8세 이 방 봤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방은 경당입니다. 차펠입니다. 채펠. 자, 피렌체 귀족 바르베리니 가문 출신으로 1624년 교황으로 선출된 분이고요. 재임 기간 중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쟁. 뭐 30년 전쟁 요 기간 동안 우르바노 8세가 있었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또 갈릴레오 1616년에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이단 혐의가 있었고요.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갈릴레이도 귀족 가문이고 우르바노 8세도 바르베린이라는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서로 친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그쵸? 23년에 교황이 되고 10년 후에 갈릴레오를 유죄를 선고해요. 그러나 사형 선고는 아니고 어떤 갈릴레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그쵸? 유배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르바노 8세 하면은 중요한 게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거의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청동 발다키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 베르니니가 또 많이 나와요. 이분은 베르니니가 아니라 바르베리니 가문이고요. 이 베르니니에게 제작을 의뢰한 건 청동 발다키노. 거의 요분은 베드로 대성당에서 다루겠지만 그 외장 공사 끝나서 내부가 막 다 들어가는 그쵸? 그런 봉축식을 할 때 발다키노가 있는데 발다키노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르바노 8세는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30년 전쟁도 있었다. 역사적인 거죠. 갈릴레오를 유죄 선고를 했다. 친했으나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이 다 완성이 됐다. 이 세 부분이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황이고요. 이게 차펠인데 요 벽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코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코람이라고 써있죠. 이 벽지는 그 종이 월페이퍼가 종이로 된 게 아니라 레더 월페이퍼예요. 그걸 코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금박을 입혀서 그 가죽으로 된 벽지에다가 금박 장식을 어떻게 이렇게 스탬프로 꽝꽝 찍듯이 하는 그런 가죽 벽지를 이태리어로 코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우르바노 8세 차펠을 들어가면 이 벽지는 가죽으로 됐고 금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코람이라고 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식하신 것이죠. 자, 또 넥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방을 다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 벌써 시간이 한 15분 됐네요. 자, Room of the Sibyls. 자, 시빌스 하면은 그 여자 예언자이거든요. 근데 왜 로마 카톨릭에 무슨 여자 예언자? 그럼 뭔가 여자 무슨 마술사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마술은 아니고요. 예언자입니다.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여자 예언자라고 하고요.
요것도 요 천정화를 보고 이 방 6개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따로 강의를 만들 거고요. 11강에서 이 12명의 여자 예언자들이 요게 리본이 아니라 어떤 그 띠예요. 이 띠는 뭐냐면 이렇게 춤추는 리본이 아니라 여기에 예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각 예언자들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띠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을 기억하는 거 룸 오브 더 시빌스를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 아까 교황 바오르 6세 기억나시죠? 1973년에 보르자 아파트를 어떤 contemporary art 그쵸? 그 현대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거를 하신 분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요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며 6개 대륙을 방문한 최초의 교황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세계화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 교황 바오르 6세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63년에 교황으로 선출돼서 10년 후에 보르자 아파트를 현대미술관으로 바꾸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작은 조각인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쵸? The Thinker. 자, 1956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사이즈는 당연히 작아요. 그쵸? 파리 로댕 미술관에서 로마 여기 보르자 아파트먼트를 현대 미술관을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그런 조각상으로 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바티칸에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교황 바오르 6세의 이 스태츄도 굉장히 작죠. 그래서 룸 오브 더 시빌스를 기억하는 방법은 요 띠로 기억할 수도 있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교황 바오르 6세 뒤에 나오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보르자 아파트먼트 첫 번째 방에 룸 오브 시빌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자, 룸 오브 더 크리드. 자, 룸 오브 더 크리드에도 이게 사도신경. 그쵸? 크리드라는 거는 어떤 교리를 적어 놓은 것이고 또 사도신경 하면은 크리드라고도 해요. 역시 여기도 띠가 있습니다. 이 띠는 여자 예언자가 그 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도행전 뭐 그런 크리드를 생각하면 여기도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띠가 두 개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룸 오브 더 시빌스인지 아니면 룸 오브 더 크리드인지. 자, 크리드에는 또 교황 비오 11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얀색인데 이거 대리석으로 조각한 거고요. 위에는 금. 이게 교황님이 쓰는 그런 관을 교황관이라고도 하고 삼중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삼중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교황 비오 11세라는 거를 기억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Q&A에서 설명드릴 것인데 지금 약간 힌트를 드리면 바티칸 뮤지엄을 들어올 때 그 라테나노 조약을 통해서 물론 교황령이 적어졌지만 바티칸 시국으로서 인정받은 무솔로니와 그 라테란 협정을 맺었죠. 그러면서 그 바티칸 시국에 성벽을 치고 거기에 바티칸 무세이라고 써 있는 곳에 미켈란젤로와 그쵸? 그 라파엘로가 있고 가운데 그쵸? 교황 비오 11세의 그 문장 그쵸? 코트 오브 암스 가문의 문장이 있었죠. 그 뒤에서 설명드릴 때 드리는데 우리 교황 비오 11세 너무 교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은 우리가 바티칸 뮤지엄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성벽에 있는 그 코트 오브 암스를 통해서 이분이 교황 비오 11세였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룸 오브 크리드는 요 띠를 통해서 여기에 그 교리가 적혀 있는 것이고 좀 교리는 뭔가 교회와 관계에 있으니까 요 스태츄를 보면 조각상이죠. 흰색 대리석으로 쓴 조각상이 교황 비오 11세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xt. 자, Room of the Liberal Art. 리버럴 아트 하니까 뭐 자유예술 그런 예술의 느낌이 드는데 여긴 다 현대미술 전시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아트는 맞아요. 근데 이 리버럴 아트는 현대 뭐 어떤 자유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때부터 7개의 리버럴 아츠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법, 수사학, 그쵸? 변론하는 거죠. 수사학, 웅변하거나, 논리학,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 즉, 이 리버럴 아트라는 건 교황이 공부에 관련된, 뭐 교황도 공부에 뭐 힘써라.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과 꼭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이 방은 교황이 학문에 힘써라. 7개 학예에 대해서 리버럴 아츠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그림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물이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Moses saved by the water. 그쵸? 어렸을 때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얘기죠. 모세가 그 왕족인데 뭐 왕녀일 수도 있고 뭐 후궁일 수도 있고 모세를 그쵸? 나일강에다 버리는데 결국 살아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는데 그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요 그림 요게 개천이 아니고요. 뭐 나일강 하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요 분이 모세. 옷은 이집트 시대의 복장은 아니에요. 근데 제목은 Moses Saved by the Water. 자, 요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Liberal Art. 그쵸? 7개의 자유학예를 의미하는 방이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있는 방은 Liberal Art의 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자, Room of the Saint. Room of the Saint니까 어떤 성인에 대한 그런 방이 되겠죠. 아, 여기 이런 그 천정하는 그 핀투리큐어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이 부분은 11장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Room of the Saint니까 뭔가 교황에 관한 그런 그 기억을 하려면 뭔가 신성하고 세인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되게 작은 뭐 나뭇가지와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부활. 자, 부활 교회 영어로 쓰는 resurrection입니다. resurrection 됐죠? 자,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부활을 뜻하는 뭔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느낌인데 요게 있는 쪽이 Room of the Saint. 그쵸? 성인과 관련되어 있는 방은 이 resurrection 부활을 꼭 보시라. 근데 이게 보르자 아파트먼트의 룸 오브 세인트에는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크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70년에 제작됐으니까 교황 바오로 6세와 관련되어 있겠죠. 자, 77년에 공개된 건데, 자, 요 그림입니다. 이게 Resurrection. 자, Resurrection은 오리지널은 매우 큰 게 아니라 웅장한 것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보르자 아파트먼트 룸 오브 세인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활, 리슬렉션. 됐죠? 자, 마지막에 룸 오브 더 미스테리어스는 이전에 그 4개의 방과 뭐 비교해서 쉽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벽면이 앞에 있는 방들은 이렇게 그 벽이 그쵸? 그냥 단순하게 페인트 칠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데다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룸 오브 더 미스테리스는 이 벽이 뭔가 전시된 건 없어요. 그쵸? 이 천정화를 봐야 되는데 이 벽에 전시된 게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 미스테리는 또 뭐 신비 그렇게 뭐 왜 또 그 로마 카톨릭에 왜 신비 미스테리가 왜 들어가지?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비하면은 뭐 샤머니즘적이고 뭐 신비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신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걸로 그쵸? 보시면 이 방은 룸 오브 더 미스테리고 신앙의 어떤 신비로움 그쵸? 그 다음에 벽면이 더 페인트 칠로 그냥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 자체. 이 방은 룸 오브 더 미스테리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룸 오브 더 폰티프. 폰티프는 이게 교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포프라고 하는데 폰티프도 교황입니다. 자, 이쪽은
보르자 아파트에서 제일 하단이고 제일 넓은 방이고요. 넓기 때문에 제일 넓은 방 하면 기억하실 수 있고, 이렇게 뭐 좀 현대 미술적인 이런 이 조각품이 많이 있고, 이렇게 월이 구분이 되어 있는 월들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이 천장을 보면 제일 크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천장의 어떤 느낌은 뭐 교황의 연회, 공식적인 연회를 하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뭐 가장 크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그림이 많진 않아요. 아는 것 같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여기는 룸 오브 폰티프다. 교황이 공식적인 연회를 하는데 사용했던 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르자 아파트먼트 6개 방에 대해서 여기 컨템포러리 아트이기 때문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을 통해서 방 6개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황님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 이 천정화를 통해서, 즉 핀투리키오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어머님이 어느 정도 보르자 아파트먼트는 이렇게 뭐 내려가면서 층층층 내려가면서 휙 통과하기 쉬울 수도 있고, 그냥 바티칸 뮤지엄에도 뭐 현대 미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개 방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 특징을 잡아서 메모리 하시면 어머니는 뭐 보르자 아파트먼트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여행 토크 Q&A는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지금 만든 동영상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자, 10번째 강의를 마치고, 자, 오늘 10번째 강의 보르자 아파트먼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